우리 강재은 이강 하실 우리 교수님은요, 경기대학교 대학원 공문학 현대시를 전공하셨고,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구문에 당선도 되셨고요. 또 마음이 주는 선물 외에 7권의 시집과 에세이집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KBS 드라마에 내 사랑 누굴까 또 이제 테마곡으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시고요. 현재는 경희대 숙대 한양대에서 기업재능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나눠드릴까요? 오늘 여러분들 기대 못지않게 정말 감독님이 마음에 남는 그런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 걸로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낙제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 박수요! 사랑해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시인 강재현입니다. 강북구청에 오니까 이곳에 오니 정말 모두 천재 어르신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강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웃음 레크레이션 자원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안숙하 교수님이 그 레전드가 되고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료증을 취득하신 후에 이제 경희대나 숙명여대나 또는 강북구청도 좋고요. 그런 곳에 모두 가셔서 아마도 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라는 그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 저도 이렇게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인문학이라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인문학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인문학이 왜 중요한가? 특히 웃음 강사가 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인문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만 웃는다면 어떤 웃음이 될까요? 헛웃음이 됩니다. 그죠? 헛웃음, 그리고 가식적인 웃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인문학을 온몸에 장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세상 속의 도인이 돼서 그 속에서 나오는 웃음을 누군가에게 선사해 줄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문학이 무엇인데 4차 산업 시대에는 인문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저기서 강조를 하느냐. TV에서도 매일 인문학 강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인문학이라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학문?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인문학자이십니다. 자, 인간과 관련된 모든 사상과 문학과 철학을 모두 하나로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가장 훌륭한 인문학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어떤 분? 80대가 넘은 분. 1세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그분들은 혹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숫자 하나 배우지 않았는데도 숫자 계산 제일 잘합니다. 맞습니까? 사람 하나 배우지 않았고 관상학 하나 배우지 않았는데 사람 딱 보면 제가 사기꾼인지
다 합니다. 귀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상에는 시장에 계신 사람과 아닌 사람 두 부류로 나눠도 될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생활 속의 도인들이십니다.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요. 오늘 그 게임 하시는 거 봤거든요. 저기 계신 선생님, 저기 계신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출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찍신 아닙니까? 맞죠? 딱 봐도. 저도 세상 속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찍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딱 봐도 얼굴이 다 보이고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딱 몇 분 보입니다. 저기 빨간 옷 입으신 선생님. 아까 몸짓을 보았습니다. 막 이거. 자, 이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이분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분명히 제2의 안수카 레전드 웃음치료 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 강연에 저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처음에 딱 나타나서 이 몸짓 하나만 딱 보여줘도 웃음이 저절로 웃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이렇게 맨몸으로 태어나서 겨우 우리가 하나 무엇을 거치고 가나요? 이거 뭔가요? 수의. 우린 맨몸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옷 한 벌은 걸치고 갑니다. 이 옷 한 벌을 걸치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셨고 나 혼자 잘 살자고 이 일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뜻이 다르십니다. 반드시 내가 이걸 배워서 누군가에게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저분, 요즘 수백만 원을 벌고 다니시는 안숙하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경희대나 숙명여대에서 안숙하 교수님과 같이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눈에 보입니다. 아, 저분은 저 열정으로라면 눈빛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한번 봐주세요. 저 초롱초롱한 눈빛 봐주세요. 이분들은 반드시 저와 함께 또 다른 강연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저는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문화? 웰빙 문화. 웰빙 문화 들어보셨죠? 자, 웰빙 문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육체가 건강해야 우리의 정신을 담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적 건강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웰빙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강북구청이나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웃음치료 강사를 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잘 살고 싶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는 모두 웰다잉 문화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습 어떠십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개천가를 걷다가 나이가 참 지긋하게 드셨는데 두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어르신들 모습 보면서 참 잘 살아오셨다, 그런 생각 듭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이거 좀 야합니다. 19금은 아닙니다. 난 지금도 일주일 내에 키스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오, 저기 맨 끝에 계신 분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역시 웃음치료 강사 제1호가 되실 것입니다. 정말요? 오, 멋있으십니다. 밤순이라 했습니다. 최고십니다. 당했습니다. 밤순이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키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웰빙 문화를 위하여. 사실은 저도 못 해봤습니다. 이제 도전! 오늘의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안 되면 집에 가서 안 되면 밖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야해졌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웰다잉 문화라고 합니다. 의미 없이 요양원에서 그냥 365일 누워서 맞이하는 다잉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웃다가 그렇게
웰다잉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웰다잉 문화를 위해서 선생님 웰엔딩 문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다음, 돈 벌고 싶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행복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공하는 이유도, 돈 벌고 싶은 이유도, 건강하고 싶은 이유도, 우리는 인간은 태어난 이상 어떻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을 한번 서로 봐주십시오. 딱 보는 순간 옆짝이 나에게 웃어줬다. 손 들어주세요. 옆짝이 나를 보고 웃어줬다. 이 보십시오.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그 인생을 이미 살고 있고, 그 눈웃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가슴에는 무엇이 담겨있다? 행복이 담겨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가슴에 버쩍버쩍 말라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살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다. 손 들어봐 주세요. 없습니다. 저 역시도 가슴이 논바닥처럼, 물이 다 마른 논바닥처럼 삐쩍삐쩍 말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눈물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이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웃음은 더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웃음이 되는데요. 자, 가방 하나 딱 멜래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온몸에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아픈 사람은 루이비통 이런 똥 같은 거 줘도 못 들어갑니다. 무거워서 못 들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근육이 있어서 멋진 가방 들고 삐딱구두 신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단단한 사람만이 밖에 나가서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감성을 부스팅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근육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좌절할 때, 분노할 때, 절망할 때, 우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나만의 방법이 있는 분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운동해요. 또 어떻게? 저도 밖에 나가 싸돌아다녀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노래를 듣기만 해요. 부르죠. 잘 부르세요. 노래 신나게 불러요.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배우러 가요. 이렇게 여기처럼. 또 뭐가 있을까요? 웃어요. 웃음만큼 가장 강력한 엔돌핀 한 방울이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엔돌핀 수천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이 웃음을 강의를 하고 있는 안숙하 교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기죽일 때, 자신을 무시할 때, 최근에 난 이런 거 경험해봤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누군가 날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어. 여긴 없습니까? 다른 곳에 가면 다 이러고 손 듭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그럴 때 가장 하나를 딱 발사하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찡긋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는 자기가 좀 더 잘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를 누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조금만 더 가슴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씩 웃어주는 겁니다.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의 뇌는요, 약간 4차원이에요. 그죠? 5차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그 사람을 향해서 찡긋 웃어줘도, 아까 윙크했죠, 윙크. 못하는 윙크라도 찡긋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겁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고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고수가 됩시다. 맞습니까? 자,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괜찮아 박수를 하나 전수해드리고 갈게요.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그맨적인 게 너무 없어요. 어디 가나 다큐 소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든지 남들이 농담해도 다큐로 받아들여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실 누구나 몸이 찌뿌둥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걸 하는데요, 두 손 모아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럴 때 오른쪽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제가 미친년처럼 15초를 웃는 거예요. 근데 15초 처음에는 웃기가 쉬울까요? 안 쉬워요. 10초 웃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이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자, 오른쪽 먼저, 왼쪽, 가운데 크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잘 웃어주시는 분께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와서 제 시집에 사인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는. 자, 하나, 둘, 셋, 넷.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자, 제가 아까 교장 선생님 같다고 말씀드린 저 여자 교장 선생님 끝까지 잘 웃어주셨고요. 선생님 여기 최고 끝까지 잘 웃어주셨고요. 아까 청소부터 시작해주신 선생님 성함이 뭐였죠? 엄현옥 선생님. 자, 살신 성인의 정신을 타고나신 그래서 청소 미리 와서 다 해주시고, 자, 선생님도 끝까지 웃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시집을 가져와서 금요일날 사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분께 드리겠습니다. 30권 가져와서.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 웃으면 복이 올까요? 웃어서 복이 올까요? 자, 오늘 혹시 아침에 가족과 같이 있는데 딸이 왼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남편이 왼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아유 저만 보면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 아침에 제 거울을 보면 제가 아유 저 인간 오늘도 밥을 먹고 갈라나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나서 미친년처럼 와서 씩 웃어줬습니다. 맨 처음에는 너 왜 그래 그죠? 왜 나보고 안 하던 짓 해?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어디 아프니? 병원 가볼까?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하도 웃어주니까 고마워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맨날 365일 같이 밥 먹고 정말 방구 냄새도 맡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뭐 사랑의 유통기한은 몇 년? 1년. 그죠? 1년, 길면 1년 6개월, 짧으면 그냥 6개월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짧은데 20년, 30년을 살아보세요. 그게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자, 다른 엄마들처럼 어디 나가가지고 돈이나라도 좀 많이 벌어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걸 애들이 요즘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조상의 빛난 어리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조상의 빛난 어리 있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조상의 빛난 어를 못 주었으니 미안하기라도 해서 딸아 너는 조상의 빛난 어를 만들고 산 엄마가 되어라 이러면서 웃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 부모님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내 부모님이 왜 그럴까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달고 사는 한 우리에게 재앙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관세음보살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계신 관세음보살. 자, 여기서 웃는 방법도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저는 원래 다큐 소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직한 웃음만 웃습니다. 자, 마이크
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근데 어디 갈 때 맨날 저도 사실은 가슴이 많이 쫄립니다. 뭐 저는 용가리 통뼈를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려면 다리가 후달달달달 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럴 때 그때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크게 웃는 방법. 크게 웃으라고. 여러분 크게 웃어보세요. 웃어져요? 아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맨 처음에 자기 자신에게 크게 한번 말해보. 첫 번째 하 해보. 자, 손을 모아주세요. 자기 이게 마이크예요. 그래서 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두 번째 하. 세 번째 하.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다시 한 번만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 이렇게 웃음을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왜? 웃음은 바로 뭐기 때문에. 웃음도 운동처럼 연습이 안 된 사람은요, 어디 가서 소리 내서 못 써요. 이렇게 웃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히라도 다행인데 이러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 꼭 계셔요. 누구 계실 거예요? 내 모습인데? 맞아요. 자, 그럴 때, 자, 우리 뇌는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을 못해요. 자, 손바닥을 올려보세요. 거기에 왼손으로, 자, 막 시금치, 흰김치 막 얹어보세요. 거기에 레몬즙을 쫙 짜주세요. 침이 아주 제대로 고입니까?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했을 때, 이렇게 뇌가 먹어보지도 않은 생각만 한 김치만 가지고도 이렇게 신맛을 느낀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을요 이렇게 비벼보세요. 그리고 자기 손에 맞게 잘 키 순서 맞춰보세요. 딱 맞았나 봐주세요. 딱 맞았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대고 한쪽 손에다 대고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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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을 넣었어요. 길어져라. 정말 잘 집중해서 보면서 딱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십시오. 길어진 사람 정말 있습니까? 정말 정말 느꼈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 하나로 내 몸 하나도 있죠.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생각 하나로 내 손끝 하나도 길어져라 하면 정말 길어져요. 이거 움직이지 않았죠. 움직이지 않았는데 길어졌죠.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을 향해서 자, 배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건강해져라 외쳐주세요. 건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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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강해졌을 것입니다. 자, 내 머리를 해서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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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전에 두 손 마주쳤을 때 이렇게 길어져라 했더니 손이 길어졌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도 넌 잘할 거야 라고 염력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박장대소로 웃는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박장대소로 웃는데 처음부터 하하하 이러면 박장대소로 안 웃어져요. 처음에는 하면서 온몸과 손과 박수를 막 온몸을 지랄을 떨면서 웃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작게 시작해도 돼요. 이렇게 정말 너무 자, 웃음치료사 선생님들은 태생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만 이렇게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야, 진짜 이렇게 화가 날 때일수록 온몸과 팔다리를 지랄을 떨면서 죄송해요. 이거는 19금입니다. 그러면서 웃어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남들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눈빛이 딱 달라져요. 눈빛에 힘이 빡 주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힘을 주고 누군가를 대할 때 내 마음에 무엇을 해라?
근육을 키워주시는 방법입니다. 웃음이 근육 키우는 제1호 대표주자입니다. 여러분 쉽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웃기만 하면 됩니다. 웃으면 저절로 복이 옵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가 노래가 된 인연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아주 집이 세 채밖에 없는 산골에서 태어난 소녀였습니다. 그 집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 동네는 화학산 꼭대기인데요. 화학산 꼭대기 맨 마지막 끝집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산골에서 7살까지 사실은 엄마 아빠를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가족사의 비밀인데요. 엄마 아빠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얼굴도 듣도 이름도 듣도 못하던 그 할머니 집에 가서 7살까지 더부살이처럼 살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7살에 처음으로 자전거도 타봤고요. 7살에 처음으로 계란 후라이도 먹어봤습니다. 자, 그런 7살의 그 소녀가 지금은 시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처럼 음악처럼 그리움이 깊은 날에는 또 사람은 그리워하기 위해 잠이 든다. 공감 또 하나 이렇게 그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집들을 총 7권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살에 신춘문예에 당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 웃음이 정말 얼마나 피땀으로 만들어낸 웃음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30살에 신춘문예 되기 전에 제 인생이 너무 이제 되기 전입니다. 여고 시절에는 14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7살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14살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인삼을 뛰어다 파는 행상장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골 집에서 혼자 밥을 해서 골로에다 밥을 해서 오빠 밥을 싸서 학교를 보내고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 해가 뜨고 별이 질 때 그때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된 게 시인입니다. 그런데 시로 밥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20살 됐는데도 내가 자립갱생을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너무나 내 가슴이 답답해서 막 사실은 죽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다 보니까 감성이 좀 남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수많은 날들을 사실은 반쯤 죽어도 맞고 반쯤 죽었다가 깨나도 맞고 그러니까요 세상 겁날 게 없더라고요. 세상 겁날 게 없어지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자. 그러면서 찾은 게 바로 웃음 치료였습니다. 그 나의 다큐 소녀적인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인문학 강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Find me, 나를 찾고 싶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서 오셨냐면 Find me, 여러분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찾았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초록색 모자 쓰신 분도 예쁜 옷 입으신 분도 이렇게 자기만의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오셔서 춤추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 췄을까요? 처음부터 예쁜 모자 쓰고 나왔을까요? 그렇게 웃음치료사가 되면서 그 예쁜 모자, 반짝이 모자 저기 계시네요. 박수 좀 쳐주세요. 저렇게 반짝이 모자를 쓰고 저렇게 사랑해요를 막 날려가면서 저렇게 자기를 어떻게 해준 거야? 디자인해 준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 되었다면 그게 완성되면 브랜드미, 자신만의 브랜드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까요? 무엇으로? 코코 샤넬도 샤넬만의 브랜드가 있었고요. 자, 자기만의 네임밸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벌써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이 두 분들은 자신만의 네임밸류를 만드셨어요. 맞죠?
오늘 벌써 2번이나 내 이름으로 박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카톡 사용하시잖아요. 카톡에 남겨진 글씨 하나, 이 표현 하나가 나만의 브랜드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와서 그런 거 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만의 네임밸류를 SNS를 통해서 다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썼던 시 중에 너에게 나는 이란 시가 있었습니다. 너에게 나는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급이 그칠 때까지 너의 외로움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어 마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시에 어려운 말이 있나요? 없죠. 그냥 너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냥 비 오는 날 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싶어. 이런 내용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여름에 태양이 쨍쨍 내려쬐는 날 가장 중요한 게 너에게 나는 그런 날 그늘을 만들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자 교보문고 같이 보면 왜 큰 이 전광판에 붙는 거 있죠. 산업은행 10층짜리 건물에 이따만한 요게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아동병원에 또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붙었습니다. 저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달력에도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카톡 잘 쓰는 그 내용 하나, 난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어. 왜? 너가 지금 떼약볕 아래 얼마나 가슴이 타겠니? 라고 썼던 그 내용 하나가 이렇게 저를 시인 강재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 아니고요. 제가 30살의 신춘문예에 대해서 지금 50대 중반 50대 중반이 되었으니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를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안숙가 교수님이 12년 전에 그렇게 웃음치료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10년호를 한 번만 지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충분히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가는데요. 거기 가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 너희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 꿈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요즘에 몇 프로나 될까요? 10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꿈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사람,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의 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배운 웃음치료로 나가서 자원봉사를 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세상에 큰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할 땐 이런 시도 씁니다. 술. 가슴에 삭혀야 할 게 많은 날은 술을 마신다. 괜찮다. 잘했다. 술술 풀어라. 너의 뜨거운 가슴처럼 술은 삭을 대로 삭았을 때 맛이 더 깊더라. 이런 짧은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냥 지어먹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술을 보면서 그냥 마셔라.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시를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썼던 작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혹시 카페 하시는 분이나 식당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걸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들어가는 벽에다가 쫙 붙여줄 수 있게. 혹시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혹시 내 가족이
누군가가 혹시 그런 카페를 하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비를 들여서 그걸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많아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요. 제가 강연을 하면서 버는 돈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버는 돈도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 이상은 다 남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겨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무엇인가 돌려드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벽보에 붙여드린다면 그분들도 빛나고 술 장사는 더 잘 될 것이고 식당도 더 잘 될 것이고 저는 그분들에게 응원해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했잖아요. 그럼 제가 또 유튜브에다 이걸 다 찍어다가 이 식당에 이런 게 있대요 라고 막 자랑질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절로 잘 돼요. 자, 제가 꿈이 무엇이니 저에게 안 물어봐요. 너는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잘해서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싶니? 이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저 한 번만 박수 주십시오. 살아있는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날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입니다. 어떻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모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분은요 99세에 첫 시집을 냅니다. 시바타 도요. 일본의 작가인데요 99세까지 수많은 역경, 자식 데리고 겨우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간을 살고 있는데 99세에 아들이 엄마가 메모해 놓은 이 편지를 보고 엄마 이거 그냥 너무 아까운데 일본 신문사에 한번 보내볼게. 그래서 신문사에 보냈어요.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데. 그런데 그게 떡하니 됐네요. 그게 당선이 돼서 99세에 이렇게 75만 부, 나중에는 100만 부 셀러가 됩니다. 넘겨주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약해지지 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약해지지 마 한 문장이 일본 열도를 다 울렸습니다. 이분은 99세 9학년 9반이었습니다. 진짜 말로 홈런을 쳐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몇 세입니까? 아직 5학년, 겨우 6학년, 겨우 7학년 맞습니까? 우리 나이 아직도 30년을 짱짱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나의 이 시간에 오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괜찮아요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이 노래가 바로 제 작사곡입니다. 조항조 씨가 괜찮아요를 불러서 1등을 한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 들어주세요. 가사.
갈게요. 아까 조한주 씨를 위해서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30살에 신춘문예에 등단된 이후로 KBS 드라마 작사곡을 쓰고 이렇게 조항조 씨 노래를 이렇게 해서 제가 작사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 중년의 이 시간까지 올 동안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또 이렇게 얻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스팟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 멋져, 나도 멋져, 이런 내용인데요. 서로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칭찬하기 참 애매할 때, 자, 두 손을 엄지척 딱 올려주면서 당신 멋져 해주시는 겁니다. 최고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당신만 멋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도 멋진 사람이에요. 나도 멋져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당신 멋져, 나도 멋져. 자, 이렇게 당신 멋져, 나도 멋져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자, 누굴 만났어요. 진짜 멋져! 라고 한번 딱 외쳐주시는 겁니다. 야, 오늘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진짜 멋지다, 오늘.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그 교보문고에 가면 마음이 주는 선물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게 제 7번째 시집이고요. 그걸 이번 주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부모님을 7살에 만났다고 했으면 형제들도 당연히 7살에 만났겠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그 집이 세 채밖에 없는 동네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있는 엄마 동네로 이제 다행히 더부살이를 끝내고 가게 된 거예요. 가봤더니 언니, 오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또 언니, 오빠가 있구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7살에 처음 만난 언니 오빠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이제 글씨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언니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참 감성적이었다,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언니에게 요번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에 이 편지가 나왔어요. 엄마가 모아놓으셨더라고요. 큰언니에게, 큰언니 그동안 잘 있었나?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있어. 엄마가 그러는데 작은 언니는 내일 모레 온다니 큰 언니는 못 오니까 나도 슬퍼. 언니 혼자 심심해서 어떡해? 그래도 울지 말고 혼자서라도 밥 잘 먹고 잘 지내. 뭐 이런 편지를 써요. 저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편지였는데요. 3학년 때 맨날 나는 언니가 혼자 있으면 슬플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내가 혼자 있어 봐서. 내가 혼자 있어서 슬퍼 봐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저 2학년 때 쓴 거는요. 또 언니 혼자 있어서 울지 말고 잘 있어라. 나는 요번에 2등을 했고 오빠는 내가 1등을 했나? 아무튼 그런 편지를 저렇게 열심히 써서 언니에게 매일 편지를 남겨주었던 그런 문학소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른이 돼서나 좀 커서도 항상 매일 아침 문장을 남깁니다. 근데 지금은 카톡에다 남깁니다. 경이로운 감사, 때로는 너무 소중해서 눈물겨운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나 또 발자국에 시간의 옷을 입으면 추억이 된다. 이런 내용들로 저 자신에게 감성을 먼저 터치해 준 다음에 감성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가끔 미친년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저기서 기다리시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실 시간을 또 5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시를 쓰고 수많은 노래를 만들고 노랫말을 짓고 그러면서 지금은 강연자로 내 삶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한 사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끊임없이 나를 부스팅시키면서 감정의 근육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강사 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저렇게 벌써 1시간 동안 벌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강사님 목소리로 1년 시를 한번 아 정말요? 낭송해.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인연 강재현, 그대에게 가는 이 길이 낯설지 않음은 전생의 어느 숱한 날들을 그대 향한 그리움으로 몸부림치던 그 몸짓이 가슴 속에 길을 지어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대에게 가는 이 길이 섭지 않음은 전생의 어느 숱한 날들을 그대 위에 기도하던 그 간절함이 가슴 속에 노래를 지어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대에게 가는 이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지척인 듯 느껴지는 것은 그 많던 가슴 속 말들이 억겁의 세월 잠자고 있다가 오늘 이 시간 강북구청 웃음치료사 여러분들 앞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